2024년 세계 최상위 미술대학으로 꼽히는 리즈디에서 가구 디자인 석사 논문으로 미래는 끝났다라는 다소 많이 자극적인 타이틀이 등록되었습니다. 198페이지 논문의 핵심 관점을 좀 더 유튜브식으로 요약하자면 너가 조형미 원툴로 그리고 얘를 이길 수 있겠어? 많이 어려울걸 정도가 되겠네요.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논문의 저자가 속한 가구 디자인 혹은 제품 디자인의 경우 이게 상대적으로 심한 편인데요. 20세기에 등장한 걸출한 거장들과 그들이 쏟아낸 각종 명언들이 아직까지도 디자이너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 당시의 걸작들을 우리들은 여전히 예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의 100년 전에 나온 소파가 아직도 하이엔드 취급을 받는다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조만 늘어놓을 수는 없겠죠. 디자이너란 형태의 새로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에 정말 의미 있는 디자인이 무엇일까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존재이니까요. 오늘은 제가 지내는 도쿄에서 이와 관련해 생각해볼 부분이 많은 가구를 하나 소개드릴까 합니다.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한 일본의 정밀 판금 회사 재팬 베넥스와 떠오르는 한국의 디자인 스튜디오 구오듀오의 협업으로 탄생한 히코우 컬렉션이 되겠습니다. 일본 브랜드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도 이 기업명은 조금 생소하죠? 재팬 베넥스는 나가사키현에 위치한 정밀 판금 가공 및 코어 기술을 바탕으로 한 B2B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생소한 것이 당연한데요. 하지만 그들은 여타 공장들과는 달리 꽤나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길러온 정밀 판금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죠. 때문에 프로젝트명 또한 메탈을 살짝 비틀어 이탈이라고 붙였는데요. 말이 살짝 비튼 거지 창사 이래 평생을 B2B를 주무대로 해온 회사가 갑자기 일반 소비자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놓이는 건 굉장히 도전적인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아니 잘하는 거 계속하지 왜 굳이?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도전은 오늘날 일본의 제조업이 처한 당면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모노즈쿠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물건 만들기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얼핏 들으면 일본의 수공예나 장인정신 정도로 간단히 해석되곤 하지만 사실 그것들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예술보다는 제조업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해석하자면 대량 생산 과정에서 정확하고 균일하며 품질 높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찍어내기 위한 기술과 마음가짐이랄까요? 그러니까 장인정신은 맞지만 그 목적이 최고 그 자체보다는 최고를 통한 최적화에 있는 것인데요. 일본의 소재 및 부품 강소기업들이 많은 것 또한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정신을 통해 일본은 20세기 중후반부터 제조업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고는 무엇이 되었든 그 시대성을 인정받긴 하지만 최적은 오히려 시대를 탄다고 생각합니다. 최적화만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결국 변화에 보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최적의 가내수공업 시스템을 만들었다 한들 산업화 시대와는 경쟁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지금은 최적보다 속도와 파괴, 혁신성이 더욱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대기업이야 자금력과 기존 인프라를 이용해 사업 전환 또는 다각화를 시도하거나 그게 아니면 깡체급으로 버틸 수라도 있겠지만 부품 소재 중심의 중소기업이 급격한 전환을 꾀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쇠퇴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핵심 역량을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하거나 협업 모델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재팬 베넥스의 이탈 프로젝트 또한 자신들의 강점을 이용한 새로운 분야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도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숙련된 인적 자본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강철을 다루는 데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지만 이를 최종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B2B만 해온 곳이다 보니 정작 자신들의 비전을 제품화할 수 있는 방법론은 갖추지 못한 것이죠. 때문에 우선 외부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라인업을 차근차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판금을 통한 소형 가구나 오브젝트를 출시했는데요. 이후 그들이 온전한 첫 번째 가구 컬렉션을 발표하기 위해 그리고 국내를 넘어 세계관을 넓히기 위해 선택한 첫 번째 해외 스튜디오가 바로 소개가 늦었죠. 요즘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디자인 스튜디오 중 하나인 구오듀오가 되겠습니다. 진짜 요즘 한국 디자인 씬에서 안 보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계신데요. 여기에서도 역시나 깊이 있는 브랜드의 과거를 동시대적으로 훌륭하게 재해석했습니다. 공장을 돌아보며 각 분야 엔지니어들의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이들은 평소보다 절제된 위트를 통해
재팬 베넥스의 내러티브를 제품에 온전히 담아냈습니다. 기술자들이 기존과 다른 물건을 만듦에도 기존의 모노즈쿠리 정신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판금의 절단, 굽힘, 용접, 도장, 조립 등 이들이 가진 전 공정을 가구 안에 충실히 집어넣었죠. 이를 통해 모든 기술자가 프로젝트 전체에 주체적으로 관여함과 동시에 모두가 새로운 가치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원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제품 하나를 디자인한 것이 아닌 앞으로 이탈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큰 그림까지 제품의 형태로 제안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럼에도 사용자 중심의 접근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판금이라는 다소 터프한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부드러운 물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궁리가 곳곳에서 엿보였죠. 장인들이 구현해낸 판금의 정교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의자의 경우 앉았을 때 팔걸이와 등받이가 딱 알맞게 휘어져서 아니 이게 내가 지금 강철 위에 앉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편했는데요. 이를 또 각각 밴딩과 용접이라는 다른 공정으로 구현해냄으로써 앞선 컨셉의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고요. 와, 저 왜 그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달까요? 단순히 판매를 위한 가구를 만들기보다 의미의 구축을 통해 디자인의 역할을 확장하는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인트로에 나온 의미 있는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미래는 없는 걸까요? 여기서부턴 가구 덕후로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만 예전에 빈티지 가구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빈티지란 곧 시대성을 품고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즉 20세기를 향한 예찬이 담긴 사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대체 무엇이 그때의 가구들을 여전히 위대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그때 나온 물건들이 예뻐서일까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20세기에 등장한 각종 격언들이 여전히 디자이너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들이 그 당시의 걸작들을 여전히 예찬하고 있는 이유는 조형미 속에 바로 이 문제 해결적 사고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핵 환자를 위한 의자나 대량 생산을 위한 신소재 의자 등등 20세기의 유명 디자인 피스는 대부분 당대에 있었던 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의미 있는 디자인이었죠.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 변한 것은 시대일 뿐 좋은 디자인의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후위기나 산업구조 변화 등 사회 문제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그 점에서 재팬 베넥스와 구오디오의 협업은 지금 시대에 의미 있는 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탐구가 된다고 생각되네요. 히코우, 비행이라는 이름대로 일본에서도 더더욱 도약하셔서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벤치는 이제 제 겁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가구 영상으로 찾아뵈었는데요. 앞으로 너무 옛날 얘기만 하지 말고 동시대의 디자인과 관련된 이야기로도 종종 찾아뵐까 합니다. 그럼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오겠습니다.